이거를 예상을 못했다. 무능한 거고 예상을 했다. 나쁜 놈이야. 예상을 했는데 어쩔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었다. 무능하고 나쁜 놈. 자, 두 번째 이야기 가볼게요. 자, 혼돈의 전세시장 안정은 언제쯤이냐 라는 얘기인데 내년 상반기쯤 될 거다 또는 2025년은 돼야 될 거다 라는 얘기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얘기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 전세시장 얘기예요. 신문의 탑을 이루는 기사들도 다 전세시장 얘기인데요. 간단한 요약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전세값이 67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임대차법 논란 7월 이후부터 출렁거리기 시작했고요.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있으면서 전세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홍남기 부총리는 추가 대책 검토하겠다. 그래서 14일 관계장관 회의에서 논의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표준 임대료 공급 확대 한계, 무주택 실거주자 대출 규제 완화의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 왔어요. 자, 14일이 지났으니까 뭐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일단 수장님한테 여쭤보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에 따라서 24번째 대책이 만들어질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 부처 간에서도 이견이 분분한데요. 기재부는요, 최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대해 대책 방안을 내놔라! 라고 주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토부는요, 지금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요, 시간이 지나면 해소될 것으로 보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유명한 어떻게 보면 셀럽이라 그래야 되나? 5분한테 여쭤봤어요. 현재 전세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느냐? 그다음에 전세 시장 앞으로 예측이 어떻게 되겠느냐? 가격이 계속 올라가느냐? 또 필요한 정부 대책은 뭐가 있겠느냐? 라는 얘기를 여쭤봤더니 보이시는 표에 있는 내용처럼 다양한 이야기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그분들 얘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보는 거는 현재 전세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잘 보면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황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네, 내용 자체로 보면. 자, 현재 전세 시장 소장님 보실 때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거는 얘기 하나 많았지. 왜? 이 전세 시장이 좋을 거다, 안정화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국토부 답변 진짜 웃긴다. 국토부는 지금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해소될 것으로 보는 입장이라고 하는데, 지금 올라버린 이 전세가 뭐 해소가 어떻게 돼? 지금 올라서 지금 당장 재계약 못하는 사람들은 월세로 그만큼을 더 지불하거나 해야 되는 상황인데, 뭐 남의 일이라고 뭐 무능한 사람들이 매매 시장이 안정화되는 과정일 뿐이래요. 그거는 네. 교수님 뭐 누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네. 하는데, 아, 다른 데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네. 이게 그렇습니다. 뭐가 그러냐? 전세 가격이 지금 불안한 이유는 정부 정책에 추구했었던 방향의 결과물입니다. 네. 실수요 중심의 주택 정책, 주거 복지 등을 아무튼 짬뽕해가지고 다 밀어 이제까지 붙여왔기 때문에 다주택자 개새끼, 죽일놈, 뭐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하니까 다주택 하지 말라고 해서 집 하니까 전세 물건 없어지는 거고, 실수요자들이 집 사니까 전세 매물 없어지는 거고, 전세 살던 사람 나가야 되니까 구해야 되는데 다주택자의 매물들이 줄면 줄수록 전세 물건은 줄어드는 거고, 앞으로 집 사고 싶어도 사지마라고 요구하면 3기 신도시 기다려, 앞으로 공급할 거 기다려 라고 하면서 전세를 더 살게끔 하고, 그리고 뭐 빌라라든가 이런 거라도 매수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어느 미친놈이 지금 빌라를 매수합니까? 무주택의 가치가 지금 무주택의 가치도 아니야. 무주택에다가 청약으로 당첨되면 뭐 10억 프리미엄이 묻고 10몇 억이 묻고 그러는 상황에서 무주택으로 되면 유지를 하면 얻을 수 있는 분양 당첨 프리미엄의 가치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그렇죠. 그지 같은 빌라 사가지고 내 집 마련하면 뭐 하겠어. 무주택으로 나중에 로또 맞을 생각을 하는 게 더 유리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라고. 그렇게 네, 그러니까 지금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텔 시장도 작살나고 빌라 시장들도 이제
재개발 이런 거를 기대하고 가는 시장은 또 미쳐 날뛰고 그렇죠. 그런 게 없는 동네들은 아무도 살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도 이제 살려는 사람은 없고 임대만 얻으려고 하니까 그 시장도 불안하고 그래서 시장의 왜곡이 전반적으로 커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무주택 유지 청약 정책, 실수요 우선 정책 때문에 다른 부작용들이 지금의 이 전세난을 그리고 또 이제 세입자에 대한 주거 안정권 보호한다고 이번에 이제 계약갱신 요구권이랑 전월세 상한제를 덧붙여서 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다주택 중과의 종부세 이런 것들이 더해지니까 뭐 지방시장 작살나는 거 포함해서 다 혼돈의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을 지금 이야기한 거죠. 이거 다 이번 정부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예상을 못했다. 무능한 거고 예상을 했다. 나쁜 놈이야. 예상을 했는데 어쩔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었다. 무능하고 나쁜 놈이야. 좋아.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방법이 없어. 아니 앞으로도 더 센 정책을 만약에 이제 지금 추가적으로 뭐 대책을 내고 내년에 집값이 또 불어나면 또 대책이 나오면 종부세를 더 세게 하겠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라한테 세금으로 두들겨 맞는데 임대인도 버틸려는 임대인은 세입자한테 자기 두들겨 맞은 거 더 전가하려고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쥐어터지는 사람은 세입자 일부 좀 더 쥐어터지면 임대 가격은 더 올라가는 형태로 반응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24번째 대책에 지금 표준 임대료 얘기들이 슬금슬금 나오잖아요. 이제 표준 임대료는 네. 진짜 찍어 누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그럼 24번째 대책이 뭘 거냐? 표준 임대료 대책을 낼 거다. 그리고 뭐 아니면 과거에는 이렇게 임대 가격이 불안했을 때 돌이켜 보건데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의 실기 이거는 좀 문제였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2011년 정도로 저는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전세자금 대출 원래 전세자금 대출이란 게 있었는데 어디서 썼냐면 새마을금고도 아니고요. 무슨 저축은행 같은 거 이상한 그런 은행에서만 해줬어요. 왜냐하면 전세는 채권이기 때문에 담보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도 안 해줘. 그러니까 엄청 고금리의 신용대출 성격이 되는 거예요. 세입자를 보고 보증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만 존재하던 것 2000년대에는 그런 식으로만 존재하던 게 2011년부터 집값이 안정화되면서 꺾이기 시작하면서 전세 가격이 집값은 꺾이고 집값이 꺾이니까 이제 주인들이 집값 안 오르니까 전세로 또 물량이 이제 급감하고 전세 물량이 급감하고 하니까 그 조세 전가를 하고 집값 못 오르는 부분을 전가한다고 하면서 임대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임차인이 입주할 집들이 많으면 굳이 올려주면서 안 가는데 들어갈 집들이 이제 부족해지니까 그걸 받아주면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 당시에 전세난 어떻게 해결할 거냐 대책을 내놔라 했더니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내놓은 정책이 전세자금 대출. 맞죠. 전세 대출을 해주겠대. 그러니까 없던 게 갑자기 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증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채권인데. 맞아요. 세입자의 신용대출 성격인데.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나라에서 해줄게. 그래서 HUG 주택보증공사가 그거에 대해서 보증해준다. 그 보증금 얼마까지 보증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져줄게. 이 보증이 있어서 이제 만들어진 게 전세자금 대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그게 좋은 정책이었는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시 생각해봐야겠지만, 근데 지금 시점에서 그 시절처럼 전세 가격이 너무 올라서 안 되겠어요. 그러면 전세 자금 대출을 좀 더 확대해 드릴게요. 그때처럼 그렇게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게 나오기는 힘들 거라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전세금 못 올려주고 월세 사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월세 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전세금은 올려주는데 한계가 있을 거니까. 월세는 근데 매달 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이자 내나 월세 내나 그러면 이제 비슷한 효과를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 월세 내시면 그 월세 낸 만큼의 얼마까지는 나중에 소득세, 너 매년 소득 번 거에 대해 소득세 내시잖아요. 세액공제 해줄게. 이제 이 세액공제 폭을 늘려주는. 그러니까 월세로 지급한 임대인한테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 형태의 뭐 대안 이런 것도 뭐 얘기가 좀 되나 봐요. 근데 뭐 그러니까
월세는 어쨌거나 좀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음. 근데 가장 근본적인데 이런 거는 세입자에 대한 일종의 세제 혜택 등을 통해서 지불할 수 있는 세입자에 대한 비용을 좀 감세시켜주는 그런 거잖아요. 전세 가격이 내려가게끔 해줄 수 있는 안정화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하는 게 물리적으로 만들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신규 임대 매물, 그러니까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야 계약갱신 요구권이랑 계약갱신 요구권이고 전월세 상한제가 있으니까 많이 안 올려주고 앞으로도 2년은 더 눌러앉을 수 있잖아. 2년 플러스 알파는. 근데 지금 새로 구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는 다른 지역에 가서 계약갱신 요구권 등을 쓸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슨 추가 대책을 낼 거냐.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지금은 계약갱신 요구권 전월세 상한제가 신규 계약에는 적용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네, 그냥 지금 등록 임대 사업자처럼 그냥 신규 계약도 5% 이내 상한으로 임대료를 제한하는 그런 규제를 이번에 넣어야 된다. 그런 목소리도 있고 한편으로는 표준 임대료를 정해서 뭐 이미 발의안이 있대요. 주택 공시 가격의 120%를 임대 가격을 넘지 못하게끔 하는 이제 그런 법안도 들어와야 돼. 그런 걸 좀 손봐가지고 이제 입법할 수도 있다. 이제 뭐 그런 가능성들에 대해서 얘기들을 언론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직접적 가격 통제죠. 시장 개입이야. 야, 너 이 초코파이 하나에 100원 넘게 팔지 마. 야, 우유가 한 팩에 3,000원이 말이 돼? 1,000원을 넘지 마. 죽는다. 물가 안정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이제 그렇게 가겠다는 거야. 이제 그렇게 임대료도 찍어 누르고 임대료 올리는 것도 찍어 누르고 시장 개입이 아니지. 이건 통제지. 이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죽고 하면 골 때리는 상황 생기는 거지 뭐. 그러니까. 네. 자, 이것도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왠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실 텐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정부 입장에서 좀 답답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규 아파트가 분양을 했어. 근데 비싸게 분양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그러면 다 따라 올라가잖아. 그래서 가격을 통제하잖아요. 분양가 상한제라고 얘기하는 분양 가격을 통제를 해요. 전세도 마찬가지예요. 신규 아파트가 분양을 하면서 입주를 하면서 전세 가격이 딴 데는 다 꽉 눌려 있는데 갑자기 팍 치솟아 올라가는 거잖아요. 여기가 첫 공급이기 때문에 신규 계약. 그러면 나머지들도 어쨌든 선생님 얘기하셨던 대로 4년 뒤면 쫙 쫓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똑같이 가격을 규제하는 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 매매도 분양가 상한제로 규제했듯 저는 임대차도 표준 임대료로 규제하는 방법 위에는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규제를 할 것처럼 지금 계속 분위기가 되고 결국은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이미 지금 베를린에서는 하고 있고 네, 그래서 베를린시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법무부에서 그 직원들 작년 연말에 보내가지고 보고 오고 어떻게 우리나라에는 도입해야 되나 했잖아요. 근데 9월달에 기사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베를린의 현재는 어떤가? 그러니까 그렇게 가격 규제를 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도 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지역은 어땠나 얘기를 하잖아요. 뭐 이거는 카더라인데 아무튼 베를린 시에서 그게 되게 이슈가 됐대요. 한 10몇 평짜리 방 하나 딸린 집을 세를 놓는데 그 집을 보러 몇 팀이 왔는지 아세요? 1794팀인가가 왔대요. 그래서 20-30명씩 팀을 짜가지고 그 집 하나를 보기 위해서 줄을 섰다는 거예요. 집이 없어. 아예 그냥 나이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규제가 모든 지역에 다 안 가고 베를린 시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이제 집 짓던 것들 다 안 짓는데요. 임대 목적의 주택들 민간은 집을 아예 안 짓고 바깥의 지역들하고는 가격 이제 임대료가 역차별 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뭐 이제 그 임대료에 따라서 발생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뭐 뉴욕시가 했을 때 뭐 미아 페로 배우가 뉴욕 아파트를 임대료 규제를 해놨더니 얼마나 저렴한 금액에 오래 살 수 있었고, 근데 그로 인해서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못 올리니까 집을 그냥 아예 그냥 그래서 이제 좀 슬럼화되고 그런 오히려 바깥쪽 이제 그런 어떤 양질의 주택들은 이제 없어지는 거지.
이제 도심권의 양질의 주택은 없애고 비도시권으로 양질의 주택을 확대를 시켜서 자연스럽게 도심의 집중화를 막는다. 이게 장기적인. 자, 한편으로 또 이런 기사 봤어요? 전세 이번에 보려고 뭐 30명인가 뭐 이렇게 줄 서가지고 9명. 그게 9명? 가양 구단지. 가양 구단지. 그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계약 안 됐다면서요, 그거? 몰라요. 안 아니 그 기사에선 계약 됐다 그랬는데. 그래요? 그게 뭐냐면 네. 가위바위보에서 그러니까 그거 집 보고 나서 계약하실 분 손들었는데 그 손든 사람 중에서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계약했다고. 뭐 기사는 그런 식으로 나왔던데. 근데 최종적으로는 그 뭐 갱신 청구하셨다고. 그 사람이 계약하시려고 했다고. 네.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진짜 그렇게 카더란지 진짜 진짜인지 임대료가 모르겠는데. 직접적으로 규제가 되면 이제 나는 뭘 해줄게요. 나는 뭘 해줄게요. 저를 임차인으로 뽑아주신다면 이 집을 위해서 집을 깨끗이 쓰겠습니다. 저는 깨끗이 쓰는 것에 더해서 도배 장판은 제가 문짝을 하겠습니다. 바꿔드리겠습니다. 저는 문짝을 바꿔드리는 거에 더해서 임대인에게 매년 설 명절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매일 설 명절 선물로 상품권 플러스 소고기 한 짝을 보내겠습니다. 저는 그거 뭐 개판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야? 상황이 뭐 어떻게 보면 방송 진행하면서 상황이 웃기니까 웃는데 사실 뭐 웃을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이게 네. 근데 그렇게 돼. 이게 지금도 이 법 그걸 이제 그렇게 그런 식으로 부조리하게 돈을 주는 건 또 막는 또 법률이 나올 거고 그렇게 주면 안 된 이게 뭐 그런 거지 뭐. 아유, 그러니까. 씁쓸하다. 자, 아무튼 근데 이게 원인이 근본적인 원인이 사실 어느 정도 집값이 올라가고 임대가가 올라가는 것도 사실 수인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금리를 이렇게 저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실물에 대한 가치, 집값도 올라가는 거고 돈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임대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거 같아요. 그 당연히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집이 없는 분들이 상대적 박탈감, 이 박탈감을 위로해주겠다. 그러니까 시장에 직접적인 개입을 해서 시장이 지금 작동하지 않잖아요. 매물이 없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이거야. 이 시장 경제는 물건이 있어야 시장이 돌아가요. 맞아요. 살 물건이 있어야 시장 가서 맨날 야 우리 오늘은 고기 구워 먹을까? 그럼 고기 사올게. 시장 갔더니 고기가 없어. 상추를 봤더니 상추가 없어. 상추는 그지 같은 거 이만큼 있는데 되게 비싸. 물건도 없고. 야 시장에 갔는데 고기가 상추가 없네. 야 오늘 고기 못 먹겠다. 안 왔어. 야, 내일은 그러면 한 일주일 있다 가볼까? 또 없어. 시장 가서 상인 양반 고기 안 팔면 뭐 먹고 살아요? 저도 고기 팔고 싶은데 고기가 안 나오네요. 시장이 없어지는 거야. 그럼 그거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그 사람은 땅 파서 장사 시장이 없어지는 거야. 지금 시장이 없어지고 있잖아. 시장을 없애는 정책이 계속 자본주의 사회가 붕괴하는 거야. 시장 경제의 가장 근본을 박살내고 있어. 내 이 앞에 뭐를 더 붙이고 싶지만 안 돼. 아무튼 시장이 없어지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안 돌아가는 거야. 매물이 있어야 시장이 있고 시장이 있어야 시장 참여자들이 되면서 이 시장 경제가 발생하는 건데 그걸 하나하나 매물을 다 컨트롤하고 하겠다고 계획 경제를 하겠다고 나와가지고 이 난장판을 해가지고 작사를 내놨는데 대책은 그거야. 시장을 다시 살려야지. 매물이 나오게끔 하고 구하는 사람들 물건을 내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해놔야지. 하나하나 간섭해가지고 해 마라를 다 하려고 몇 줄 안 되는 문장과 지시, 명령 이런 걸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작살이 나는 거지. 왜 원인 파악을 못하냐. 그래서 이게 좌충수가 됐던 것 같아요. 아까 소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전세자금 대출에 관련된 부분이 과연 잘한 정책이냐에 대한 부분으로부터 시작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 어느 정도 수인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잘한 정책이냐, 그리고 또 그분들을 위로하고 달래고 또 어떻게 보면 위화감, 뭐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것들 때문에 만들어진 정책들이 지금은 임대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제 그분들로 하여금도 또 역시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확실히
정책을 펼치시는 분들의 어깨가 무겁겠다. 그리고 그만큼 책임감도 좀 느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계속 들더라고요. 네. 책임감을 느끼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뭐 이제 좀 요새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대책 나올 때마다 지난번 대책이 진짜 잘못했다고 생각- 사과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 생각하면 할수록 깝깝해. 이게 사람도 안 바뀌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건 모두 아는데 이제까지 최장수. 20몇 번을 하는데 있었던 그분들이 여전히 그 위에서 누가 문제지? 이상하네. 이게 말을 아무튼 인사가 만사다. 인사가 만사다. 그 생각이 절실합니다. 자, 24번째 대책 기다려 보겠습니다.